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은 어젯밤 9시부터 술집과 음식점 등의 매장 영업이 제한됐습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하루 종일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해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행 첫날 모습 신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밤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호프집이 불을 끄고 영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참 손님을 받을 시간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부터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포장이나 배달 수요가 거의 없다 보니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여기 이제 간단하게 맥주나 하러 오신다면은 8시 반, 9시 이래야 이제 시작인데 9시까지 하리라니까는 그냥 월요일 당장에 문을 닫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시간 제한 기간 아예 문을 닫아버린 곳들도 눈에 띕니다. 일부 가게에서는 단속 나온 구청 직원들과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매장에서 CCTV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희 밥도 못 먹어요? 직원이 확인을 안 해주셨어요. 가장 많이 달라진 건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일반 음식점과 달리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24시간 내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포장 손님도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뒤에야 매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하지만 방역에 동참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카페에 앉아서 쉬고 또 일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편하지만 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페와 식당, 주점 등이 문을 닫자 갈 곳이 없어진 일부 시민들이 편의점으로 몰려 강화된 거리두기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포장마차, 푸드트럭 등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밤 9시 이후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또 밤 9시 이후에 서울 시내버스 운행도 20% 감축됩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또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2주 사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누구나 일상 공간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며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을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시민들의 모임과 활동이 집중되는 야간 활동과 집 밖에서의 취식행위 자제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 주 동안 전체 확진자 중 20대에서 40대 비율이 38%를 넘은 만큼 젊은 층이 모이는 것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도권 일반 음식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는데 서울시는 더 나아가 포장마차와 거리에 있는 가게, 푸드트럭 등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못 가는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체육시설 역시 이용이 금지된 헬스장이나 당구장 외에도 자유업으로 등록돼 사각지대에 놓인 탁구장이나 필라테스장까지 이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이른 귀가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 시내버스 325개 노선은 다음 달 6일까지 20% 감축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주말 밤 수준으로 운행 간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 24일 이후 적발된 마스크 미착용 사례 1280건 가운데 41건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 중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폭력을 휘두른 2명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번엔 대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0시 기준 지난 4월 이후 가장 많은 3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교인과 접촉자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종영 기자, 확산세가 꺾였던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요? 네, 어제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0명입니다. 대구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명 넘게 나온 건 지난 4월 1일 이후 5달 만인데요. 신규 확진자 30명 가운데 29명이 대구 동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거나 교인과 접촉한 사람입니다.
그제 이 교회에 다니는 40대 부부와 자녀 2명, 지인 1명 등 5명이 확진됐는데 이후 교인들을 상대로 한 추가 검사에서 집단 감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대구 사랑의 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34명입니다. 대구 사랑의 교회 신도는 103명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가운데 46명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교인은 2주간 대면 예배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 교회는 집회 이후인 지난 23일과 26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대구시가 이 교회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에 준하는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확산세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재가동하는 등의 긴급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제주 상황 알아봅니다. 제주에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숙박시설에서 3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가 됐는데요. 또 밤사이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확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서연 기자, 먼저 추가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제주에 입도한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 유학생이 어젯밤 10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 45번 확진자가 됐는데요.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45번 확진자는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재학 중인 대학에서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항공기 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45번 확진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제주대병원 음압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의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에서 시작된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직원, 방문객이 36번에서 38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곳에 머물렀던 투숙객이 서울 강동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강동구 138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강동구 138번 확진자는 제주에 있는 동안 에어룹에 있는 바람이 머물다 게스트하우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곳 직원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 42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3인 이상 파티 행위를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8일 10인 이상 파티 행위를 금지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인데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에서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의료계까지 나서 협의에 나섰지만 전공의들은 투표를 통해 집단 휴지를 무기한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의사협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이후 이어진 보건복지부와의 회의.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전공의협의회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이번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전공의들과 만나 국회 내 협의기구를 만들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는 병원협의회 등 범의료계가 모여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하겠다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진행된 전공의들의 긴급회의. 첫 투표에서 집단 휴진안은 과반 정족수를 못 채워 부결됐지만 재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재투표 결과 모든 전공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한다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차 투표에서 집단 휴진 지속 추진이 부결됐던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하며 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전공의협의회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 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을 지지하고 나선 데 이어 서울대병원 전임의 10명 중 9명이 오늘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즉시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며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포천에서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미군 장갑차를 SUV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숨졌고 미군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그럼 구급차가 모자라는 거는? 도로 위에 장갑차 한 대가 멈춰 있고 그 옆엔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포천시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주한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SUV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조모 씨 등 4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1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미군 장갑차 2대가 훈련을 위해 강원도 철원 사격장으로 줄지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사고 당시 영상이 찍히지 않아 최초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다가 사고 나는 순간은 보고 장갑차 이렇게 돌아가 있고 이쪽 차도 반대편으로 서 있으니까 길이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은 또 운전자 혈액을 채취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승객들의 지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되며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70선을 회복 중이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1% 넘게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9.44포인트 상승한 2,373.24에 코스닥은 10.91포인트 오른 852.2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연준이 통화 완화를 지지하고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청약 기대감에 카카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두산중공업은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하는 미국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이 본격화되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사조시푸드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간편 식품주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0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극복하려는 철도 회사가 있습니다. 지바현 지역철도 조시전철입니다. 사장인 다케모토 씨는 그동안 과감한 발상으로 경영난을 극복해왔는데요. 원전 사고로 관광객이 감소해 경영이 악화됐을 때 시작한 것이 열차를 사용한 이색 행사입니다. 여름철에는 유령의 집 열차,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연극열차, 와인을 즐기는 보졸레 누보 열차까지 이색 행사들이 화제가 되면서 서서히 관광객이 돌아왔습니다. どんな苦しくてもやっぱりこういつかはね解決できる時が来るって一生懸命やってるうちにやっぱり想定外思いもよらない結果が与えられる。 코로나19의 여파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다케모토 씨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 쓰는 철도 레일을 잘라낸 조각, 선로에 깔려있던 돌까지 판매합니다. 열차를 멈추지 말라는 제목의 영화도 제작했는데요. 지역 열차의 고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영화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윈난성에서 고속도로를 돌며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2년 만에 경찰에 잡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빠른 속도로 다가가 올리브 열매를 장전한 새 총을 쏩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운전자가 차를 세우면 다가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차에서 내릴 때 미리 준비한 사포로 차량 표면을 슬쩍 긁어 사고 흔적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长期流传在全国的高速公路上作案，手段新颖，具有一定的反侦查能力。 중국 전역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사기 행각에 당한 피해자만 12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녀 검거에 어려움을 겪은 경찰은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2년 만에야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혹시 벌을 빌려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한 양봉업자가 최근 벌을 빌려주는 흥미로운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슈타펠 씨가 취미로 양봉을 시작한 것은 10년 전. 이제는 중요한 소득원이 됐습니다. Wusel, dieser Duft, dieser Geruch einfach. Und was man hier auch schon deutlich sieht, 10.000 Bienen drin, keine sticht, keine ist aggressiv. Also es macht einfach Freude, an den Bienen zu arbeiten. 벌이 100만 마리까지 늘어나자 슈타펠 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벌을 빌려주는 겁니다. 첫 고객인 베크 씨. 화물차 운송업을 하고 있는데 재미삼아 벌을 빌려 양봉을 하면서 여러모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도 좋아졌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꿀을 내다 팔아 쏠쏠한 부수입까지 챙기게 된 겁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벌과 벌통을 점검해주는 양봉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봉군, 즉 벌 무리당 우리 돈으로 28만 원 정도입니다. Dann hat uns einfach gefallen, dass man mit letztendlich wenig Aufwand, auch für uns, außer dem finanziellen Aufwand, was Gutes tun kann für die Bienen, aber letztendlich auch für die ganze Natur hier. 경제적인 벌이가 되는 데다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과일 채소 산지로 유명한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의 토마토 농장. 이곳에서 수확한 싱싱한 토마토들은 바로 지역의 가스파초 생산 공장으로 납품됩니다. 가스파초는 스페인 남부지방의 전통 음식으로 차갑게 먹는 채소 수프입니다. 토마토를 주 재료로 피망, 오이 등의 각종 채소와 올리브유, 식초 등을 넣고 갈아 만드는데요. 끓이지 않고 차갑게 보관했다 시원하게 마시는 건강 채소 수프로 인식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찾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Es 100% verduras, no tiene azúcares añadidos, son todo ingredientes naturales y esto está de tendencia con el consumidor y eso ha experimentado fuertes crecimientos en los últimos. 시원하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스페인 채소 수프가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끌면서 가스파초 생산 업체들도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종교의식인 아슈라가 열렸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아파 성지 등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최고 성지인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에서 주말 동안 아슈라 의식이 열렸습니다. 서기 680년 시아파 초기 지도자인 후세인 이븐 알리가 수니파에게 살해된 날을 기리는 의식입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원통함을 표현하는데 인파가 몰리다 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았고 상당수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4,300만 명인 이라크에서는 최근 하루에 3,000명에서 4,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확진자는 22만여 명에 이릅니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에서도 수도 테헤란 등에서 아슈라가 열렸습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했던 곳인 만큼 올해 아슈라 기간에는 집회를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라크에 비해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은 훨씬 강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خدا رو شکر داره رعایت میشه تبسنجی شده فاصله گذاری شده ماسک دارن میدن رعایت داره میشه هیچ بهونه‌ای هم نداره برای برگزاری نشدن این مراسم 인구 8,400만 명인 이란 역시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선을 오르내리며 총 확진자는 37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올해 봄 금식 성월 라마단을 거치며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은 보기에도 예쁠 뿐만 아니라 알고 보면 쓸모도 꽤 많은 식물인데요. 쓰임새가 다양한 연꽃의 세계, 선재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른 키만큼 자라난 연꽃 숲을 연못에 배를 띄어 연잎 수확에 한창입니다.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와 일주일 이상 늦어졌습니다. 대롱은 상하지 않게 연잎만 싹둑 잘라내는 게 요령. 작업장으로 옮겨진 연잎은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연한 거, 이거는 이제 장아찌도 담그고 그냥 싸먹기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이거는 이제 불량, 이거는 이제 씻어서. 씻어낸 연잎은 고르게 잘라 가마솥에 덮습니다. 덮을 때 중요한 것은 불 조절. 불이 조금만 세거나 약해도 차 맛이 제대로 안 우러납니다. 이거 뒤집어주지 않으면 이게 타. 이게 자꾸 이렇게 지어줘야 돼. 그래야 구수한 맛이 나고 연잎차에 1등이 나오지. 무더위를 식혀주는 연잎차 한 잔이 나오기까지 숱한 손길을 거쳐야 합니다. 평생 연꽃을 연구해온 강화도의 한 승려. 연잎가루를 닭사료에 섞어 육질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이 내용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나 혼자라는 것이 대중화가 좀 얼른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벼 대신 연꽃을 재배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9년 전 논이었던 이곳은 연꽃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익은 벼 농사보다 낮지만 나름 고충도 있습니다. 본인이 판로를 개척해야 되고 인력 확충도 본인이 해야 되고, 그것만 되면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죠. 앞으로 반찬이나 샐러드, 주스, 효소 등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되고 효능과 약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농촌에 활기를 더하는 효자 작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 새로 나온 책 소개해드립니다. 여성 종군 기자의 자전적 에세이가 한국의 독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또 인간의 다채로운 몸짓과 동작에 담긴 의미를 미술 작품으로 풀어낸 책도 선보입니다. 김석 기자입니다. 삶과 죽음이 뒤엉킨 분쟁의 최전선, 그리고 너무나도 가벼운 죽음들. 하지만 포탄과 총알이 난무하는 전투 현장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폭력 앞에 무력한 인간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죽음조차 두려워 않는 한 여성 종군 사진 기자가 있었습니다. 2009년 퓰리처상 수상에 빛나는 미국의 여성 종군 사진 기자 린지 아다리오가 자기의 일과 삶, 사랑에 관해 써내려간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이들도, 그 현장을 취재하는 이들도 남성 일색인 강고한 현실 속에서 기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최전선으로 달려가 셔터를 누릅니다. 동족의 얼굴을 한 반역자, 독립운동 진영 내부에 침투해 불신과 의심, 분열과 갈등을 심어 독립의지를 야금야금 갉아먹은 치명적인 존재 밀정. KBS 탐사보도부가 밝혀낸 895명에 이르는 밀정 혐의자들의 이름은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어두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1년의 취재 기간, 5만 장이 육박하는 일본과 중국의 기밀 문서에서 길어올린 항일 독립운동의 빛과 그림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방송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상세한 자료 분석과 역사적 사건들의 전후 맥락, 생생한 취재 과정 등이 더해졌습니다.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이자 화가인 저자가 인간의 갖가지 자세와 동작을 231점에 이르는 미술 작품으로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친숙한 그림으로 설명할 줄 아는 저자의 번뜩이는 통찰이 돋보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31도, 대전이 34도, 대구가 33도, 광주와 제주도가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충청 내륙과 전라도 내륙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더 무덥겠습니다. 반면에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은 강릉 26도, 동해가 24도 등 25도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늘 5에서 30mm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충청 내륙과 전라도 내륙 지역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갑작스럽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60mm 정도입니다. 한편 9호 태풍 마이삭은 일본 인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의 눈이 점점 나타나는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는데요. 아직 진로의 변동성이 있지만 지금의 분석대로라면 수요일에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새벽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경상도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길목에 놓여 있는 남해안과 동해안 지방은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